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겨울철 비수기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걸어왔었던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10주 만에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점은 연초에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를 직격탄을 맞았던 것이 바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주택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좀처럼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이슈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건데요. 자, 오늘도 방송을 보시면서 02-2077-6356번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또 문자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5452-7988번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전략을 세워주실 이분을 모셨습니다.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의 시작은 오피스텔로 한번 열어볼까 해요. 작년 한 해 동안만 이 오피스텔 공급량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물론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지만 이렇게 공급량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요. 이렇게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이 생기니까 또 수익률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도 겹쳐지게 되거든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오피스텔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은 무슨 얘기냐? 가구 구조의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죠. 뭐 1인 가구,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어떤 이 추세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요량이 늘고 있지만은 그에 맞춰서 저금리 기조가 또 유지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공급도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결국 수요 공급이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대 한 중후반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전국 평균으로 얘기했을 네. 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2010년대 들어서 뭐 6%대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지금 서서히 좀 더 내려가서 지금은 공급량이 좀 많아지고 또 이렇게 변화가 좀 생기다 보니까 네. 뭐 작년도 통계를 봤을 때는 약 한 5.7% 정도 전국 평균이죠. 이 정도로 좀 수익률이 조금씩 좀 더 하락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급량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작년 한 해 공급된 게 전국적으로 약 한 5만 7천 실 정도가 공급이 네. 됐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물량이냐. 재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에 약 한 4만 2천여 네. 실이 공급이 됐고요. 따져봤을 때는 약 35% 정도는 더 오버가 됐다. 네. 예를 들면 더 많이 늘어났다. 약 15,000실 이상이 늘은 거죠. 올해도 공급량이 사실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 쪽으로. 그래서 봤을 때는 올해도 공급량이 수요보다는 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구 구조의 변화,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네.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층이 늘고 있고 또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마땅한 투자처를 지금 많이 못 찾고 있거든요. 또 시장 자체가 수익형 시장으로 좀 급속히 좀 변하고 있고 이런 시장 변화에 맞춰서 투자자들도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결국 공급하고 있는 건설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공급 물량을 또 과다하게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시기에는 오피스텔 투자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뭐 좋은 종목이긴 한데 네. 지역별로 굉장히 좀 앞으로 명암이 좀 갈릴 수 있겠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업무 시설이 많고 뭐 이런 지역에 젊은 수요층이 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좀 수익률을 좀 보일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앞으로도 공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직면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향후에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마 이 오피스텔을 이 은퇴의 어떤 벌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 오피스텔 그냥 이 종목만 보시 마시고 이 어떤 지역의 오피스텔이 유망할 것인가 모르겠다면 저희에게 전화를 또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연결되었습니까? 네, 연결되셨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떤 점을 예. 도와드릴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연결 힘드셨죠? 예. 네. 저는, 송파구, 거기, 번지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번지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어느 지역 무슨 아파트인지 그리고 몇 채 아파트인지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알 것 같거든요. 예, 송파구 잠실동, 우성 4차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를 놨는데요. 네. 한 2년 전에 재개발한다고 이제 발표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년 넘었으니까 자꾸 네. 남이 있으니까 수리를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하나 싶어 수리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좀 스트레스 받아서 좀 전문가님한테 문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년 넘게 보유하셨다고요. 30년 넘었죠. 저희들 외국 나갔다 한 20 몇 년 있다 오니까 분양받아서 다. 네. 정말 오랜 기간 많은 고민하셨을 텐데 지금 바로 제가 송성문 대표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예,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예. 해외에 나갔다 오시느라고 이렇게 오래 보유하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민은 오래 보유를 하셨고 또 이 앞으로 상황이 또 궁금하시고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월세는 지금 얼마 주셨어요? 월세가 아니고 조금씩 받고 전세로. 반전세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나오는 저겁니다. 맞습니다. 네, 지도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많이 보유하셨는데 조금 더 한 1, 2년 정도는 좀 보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더 이상 오랫동안 보유하는 건 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고 일단은 지금 매도보다는 한 1, 2년 정도는 좀 더 지켜보자. 이 결론 문제 드릴게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잠실 우성 4차가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예. 예, 물론 먼저 1, 2, 3차보다 이렇게 더 낮지는 않지만 이 잠실권의 어떤 변화, 송파구의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단 이 아파트가 지금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수리도 좀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는 건데 이 우성 4차가 혹시 외국 나갔다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세요? 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시면 좀 잘 모르시겠네요. 예, 지금 잘 모릅니다. 예, 우성 4차가 한 4, 5년 전에 사실은 그때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어요. 1, 2, 3차하고 같이 했는데 재건축을 하다 보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1, 2, 3차는 먼저 통과가 됐어요. 2011년 정도인가. 그리고 그때 4차는 좀 빠졌죠. 안 됐는데 작년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어요. 4차도.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이렇게 도전을 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재건축이 첫 발을 띄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어도 안 됐던 게 이제는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냐 앞으로는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재건축 단계별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야 되겠죠. 그런데 대표님, 말씀하세요. 대표님 이게 있잖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난리 사니까 자꾸 고쳐달라니까 이게 큰 스트레스라서. 그래서 제가 한 2년 후 정도를 보시라고 얘기한 건데요. 결국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재건축 속도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조금씩은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격이 좀 오르는 거 대비해서 기간이 많이 걸린다면은 수익적인 면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년 정도 후에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일단은 이 잠실 1, 2, 3차, 우성 1, 2, 3차가 지금 먼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따라가 보면 일단 뭐 앞으로 여부를 좀 알 수 있겠고요. 일단 자체적으로도 1, 2년 안에는 이 앞쪽으로 해서 또 지하철역이 생기잖아요. 9호선 연장 개통에 호재를 또 직접 받고 있어요. 2018년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운동장역 여기까지만 와 있지만은 연장 개통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우성 4차가 교통면에서 조금 많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연차보다도. 예. 그래서 네. 9호선이 연장이 되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 2년 정도 후에 지하철 개통되기 전까지는 재건축에 대한 앞으로 뭐 구역 진화라든가 조합 설립인가 이런 단계들을 거칠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가시화될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보유하신 그 기간보다는 앞으로 2년 안에 이 우성 4차의 좀 변화가 조금 크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예. 가격적으로도 예, 예. 조금 상승 여건이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쪽 아래쪽 그 위쪽에 지금 뭐 코엑스 앞쪽으로 현대차 부지 개발 전체적으로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이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가 너무 매머드급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후광을 받을 수 있고 또 지하철도 개통 예정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재건축에도 이제 좀 첫발을 띄었고 2년 정도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그런데 네. 제가 딴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대표님 그 세미나 같은데 그 메시지 좀 부탁합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그 시청자님들의 상담 끝난 이후에 이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예. 네, 그때 계속 보고 계시다가 전화하시고 예약하신 다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수지 네. 흥덕삼동 네. 삼성 5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그 매도 여부를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광교 힐스테이트 광교 네. 예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것은 좀 어떤가 그것도 매도 괜찮다면 매도 여부도 좀 알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첫 번째 매물의 매도 시점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분양권을 갖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있으니까 이제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좋은 데 살고 계시고 근데 그 수지 삼성 레미안 네. 여기는 지금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거주하시면 거주지를 이동하시려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분양권을 갖게 돼서 네. 예 옮겨볼까 그랬는데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잘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부동산이 너무 많으셔서 고민이 되시네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일단은 뭐 그러면은 어쨌든 이 두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을 좀 예, 궁금해하시는 전망.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수지 삼성 레미안 뭐 5, 6, 7차 이쪽 지역 자체는 풍덕천에서 워낙 유명한 단지고 네. 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거주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네. 일단 또 가장 큰 최근의 이슈는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또 네. 교통 여건에 어떤 획기적인 좀 변화가 생겼죠. 네. 그래서 가격도 좀 많이 오른 거고 사실은 전에보다는. 그래서 이런 어떤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단지가 있고 또 지하철역에서 조금 더 먼 지역은 그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분당선이 개통이 돼도.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수지 삼성 레미안 5차 아파트의 어떤 호재는 다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시세가. 지금 네. 얼마 정도 가시는지는 아시나요? 네, 5억 한 8천 정도. 네, 그 정도 가죠. 그 예. 수지 지역에서는 가격 자체가 이렇게 약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서부터 또 급상승을 하기엔 좀 여건이 없다. 무슨 얘기냐? 더 이상의 어떤 개발 호재가 영향을 줄 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 보합세가 유지되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거주 차원이라면은 그냥 네. 거주하시기 좋고 그러면 저는 거주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 생활 여건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은 없지만 주거 네. 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또 떨어질 여건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광교 쪽 아까 힐스테이트 광교를 얘기하셨죠? 네. 이거 분양 받으셨나요? 네네. 아, 지금 이거 그때 당시에 분양 당시에 굉장히 이거 청약률이 높았던 데인데 분양을 잘 받으셨네요. 뭣도 모르고. 예, 잘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래요? 예, 잘 받으셨고 지금 피도 꽤 붙어 있죠. 근데 그쪽이 지금 뭐 딴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공급량이 많아지고 광교 지역 자체가 이거 예. 지금 입주는 언제예요? 한 2년 남았죠. 예, 18년 5월이요. 예,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고요. 뭐냐면 교통 여건하고는 좀 틀린 데입니다. 여기는 중앙역하고 거리는 좀 멀어요. 하지만 네. 주변에 이 호수, 원천 호수도 끼고 있고 선대 호수도 조망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 분양 시점부터 관심이 높았던 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네. 이 지역에 광교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역 네. 주변으로 해서 교통에 대한 어떤 호재로 인해서 네. 그쪽을 선호하는 수요층들이 있고요. 네. 또 조금 수준 있는 수요층들 그런 네. 수요층들은 이런 조망 이런 네. 호수공원을 볼 수 있는 이런 조망을 갖춘 단지들도 수요층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네. 굳이 물론 역까지 갖추고 있다면 더 좋겠지만 네. 모든 건 한 번에 갖출 수가 없잖아요. 네. 비교하자면 뭐 우리가 공기 좋고 교통 편하고 이런 아파트를 사람들이 찾지만 네. 공기가 좋다라면 교통이 별로 안 좋은 거고요. 교통이 예. 좋다라면 공기가 좋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반비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광교 신도시의 수요층이 이런 네. 어떤 환경, 어떤 조망권 이런 걸 찾는 수요층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주 때까지는 가져가도 좀 무방하다. 중간에는 어떤 변화들이 좀씩 있을 거예요. 예.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호재도 있고 조금 약간의 부동산 시장의 뭐 흐름 반등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또 네. 앞으로 지금 광교 신도시 자체가 공급량이 좀 많아진다고 하지만 지금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조망권을 갖춘 단지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쟁력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여기는 입주 때까지는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한 단지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때까지 가져가도 되겠어요? 예, 그 시점까지 보시고요. 입주 시기 전후에서 한번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다시 한번 네.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두 가지 모두 갖고 계셔도 될 것 같네요. 일단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집이 지금 광진구 다양동 극동아파트 30평에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산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네.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가 계속 가치가 좋은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송성문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쪽 거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4년 정도 됐어요. 4년이요. 네. 살기는 좋죠? 살기 너무 좋아요. 예. 광나루역 역세권에 있고 지금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광장동 극도아파트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근데 지금 뭐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매도나 어떤 또 어떤 보유나 이런 게 궁금하십니까? 네, 살기도 좋고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가 계속 갖고 있어도 좋은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이 혹시 또 이렇게 파는 게 더 좋을지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주하시는데 괜찮으시다면은 좀 더 보유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아파트 연차가 조금 됐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라요. 예, 조금 오래되긴 하고 결국은 재건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데인데 아직은 뭐 2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 한 4, 5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워낙 이 주거벨트가 좋아요. 그리고 이 광진구란 지역 자체가 구이동과 더불어서 광장동 이런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리 없이 강한 지역이에요. 뭐냐? 뭐 어떤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그 뭐 편의시설은 그렇게
뭐 풍부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주거벨트가 굉장히 차분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강북구 쪽, 강북 쪽에서 이런 어떤 조용하고 학군 수요,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분들은 이쪽에 대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있어요. 또 강남권보다는 아직까지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극동아파트 부지 자체가 뭐 천호대교 옆으로 위치하고 있고 부지도 크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돼도 사업성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차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주하기가 괜찮으시면은 몇 년 정도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어떤 재건축에 대한 분위기도 있고 또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광남 학군이잖아요. 이 학군에 대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구이동 이쪽으로 해서 광남, 양진학군 뭐 이래가지고 좀 양분되고 있긴 한데 광남 학군을 굉장히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현대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도 실질적으로 수요층들이 꾸준한 지역입니다. 연차는 좀 돼가고 있어도. 그래서 제 말씀은 지역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엔 조금 저평가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갖고 계시라. 또 몇 년 더 있다 보면 실거주 하시니까 지금 투자 목적은 아니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실거주하면서 좀 지나면 조금 더 가격 상승을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아,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일단은 계속 사시던 곳에서 더 편하게 네. 좀 더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저평가 됐다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이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이 있어갖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8586님입니다. 은퇴를 준비 중인데요. 2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신도시나 대학가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공실이 생기거나 가격이 하락할까 봐 망설여지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 과잉 걱정을 이 시청자님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2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라고 했으니까 네. 어떤 종목이 좋은지 또 어느 지역이 좋은지 이런 것들 대략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뭐 아무래도 그 좀 큰 틀로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 오프닝 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지금 오피스텔 많은 분들이 지금 신도시 쪽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 지금 찾고 계시고 그쪽을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고 또 대학가 이렇게 따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두 군데 다 나쁜 지역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학가 주변의 오피스텔이 굉장히 좀 수익률도 높았지만 지금 저성장 기류에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수요층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비 수요층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 대학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신도시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교 지역 뭐 굉장히 업무 시설도 들어서고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달리 신도시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광의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뭐냐? 판교만 보는 것이 아니고 판교 지역이라 하면은 인근의 건너편 분당 지역의 서현이라든가 정자지구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미금 뭐 이런 지역들에 네. 대한 공급량을 한 번에 본다는 거죠. 결국 동선 이동에 따라서 서울과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네. 그 지역 내에 있는 물량만 볼 것이 아니고 좀 인근 연관되는 지역 뭐 지하철 여건으로 해서 한두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은 물량으로 보기 때문에 네. 결국 공급 과잉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거는 뭐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 네. 이 정도 좀 광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조금 피해가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오히려 좀 업무 세율이 많고 예를 들어서 젊은이 수요가 있는 IT 뭐 기업들이 좀 몰려 있는 곳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것만으로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지가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바로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화 주셨던 이 시청자분들까지도 이번 무료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시장 흐름 및 이 투자 유망 지역 분석이라는 주제인데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선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 소개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준비된 매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박일권 대표가 첫 번째 매물 준비했습니다.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강북에 있는 마포권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포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그 현재 가치와 용산의 그 미래 가치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럴 때 투자의 기본, 즉 최고의 입지에 소액 투자하시고요. 특히 건물의 퀄리티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망원 역세권의 매물이 정말 입지도 굉장히 좋으면서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향후 건물의 퀄리티로 인한 임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원준 팀장이 오늘은 2개의 매물 준비하셨는데요. 이 김원준 팀장은 매주 목요일에 참여하시다가 오늘은 월요일에 저희를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하게 월요일에 나온 만큼 네. 테마가 있는 물건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싸다입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찾고 미래 비전도 충분한 지역이지만 자, 이곳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곳 같은 경우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업소나 아니면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동산 사이트에서 얼마나 저렴한지 직접 한번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역삼동입니다. 자, 역삼동과 지금 소개해드린 역삼동은 2호선 강남역 옆에 있는 역삼동입니다. 자, 지가가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곳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시겠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중구 신당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당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건도 좋고 특히 대기업 쪽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지역인데요. 자, 바로 지지난주에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이 바로 이곳 신당동 아래쪽에 있는 장충동에 초대형 한옥 호텔을 건립한다라고 이제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 만큼 대기업들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지역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면 나중에 되파실 때 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 비전도 있고 저렴한 곳 투자를 하시라고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준 팀장의 테마 있는 매물 소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신분당선이 함께 지나고 있는 강남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8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먼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논현동을 많이 찾는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자, 바로 이곳 강남대로의 바로 옆에 걸쳐 있는 논현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소개드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를 끼고 있거니와 이제 테헤란로까지 끼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까지 뻗어 나가는 강남의 3개 축 중에 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강남대로와 함께 테헤란로 이 2개의 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미래 가치 또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를 하는 그런 인구 수가 가족 수가 많은 그러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그런 거주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자, 강남에 있는 다른 곳보다도 자연적인 환경 역시 좋을 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와 업무적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직장 출퇴근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또 마지막으로 수익성적인 면에서 본다면 바로 옆에 있는 개포주공의 꾸준한 이주 수요와 함께 또 위쪽에 있는 신반포의 이주 수요를 또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한 이주 수요와 함께 직장인들의 수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까지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안전성 면에서는 강남의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남은 너도 나도 좋아하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런데 이 강남에 위치한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입지 여건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곳 강남의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곳을 입지를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다들 잘 아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에 2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노년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강남역에서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강남역 다들 잘 아실 만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곳 걸어서 8분 조금 멀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겠는데 강남역에서 5분 거리, 6분 거리 안쪽에는 다양한 상가들과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거주지로서는 조금 불안전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강남역에서 8분 이상을 걸어서 들어오셔야 이곳까지 들어오셔야 제대로 된 거주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 주변에 또 역삼역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교통적인 여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강남역에 다니는 수많은 버스 노선들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멀리 이제 외곽까지 나가시는 그러한 직장인들의 수요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제 다양한 또 화려한 학군, 특히 대치동 학군과 어느 정도 겹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학군적인 여건에 있어서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바로 옆쪽에는 도곡공원 같은 자연공원도 위치해 있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부촌 지역들이 이런 자연공원을 하나씩 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지역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고 부촌 지역이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강남 지역은 뭐 여러 가지 개발로도 굉장히 요즘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 직접적인 이 매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호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자, 단기적인 호재, 바로 개포주공의 이주 수요를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포주공 같은 경우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주가 시작되었고요. 자, 지금 올해와 이제 내년까지 걸쳐서 꾸준하게 이주가 발생이 되는데, 이곳 개포주공과 특히 신반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있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꾸준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이 이주 수요 이것만 보고도 단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정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실 만한 삼성동의 투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앞에 위치한 테헤란로를 끼고 조금만 가면은 바로 삼성동이 위치한데요. 자, 이곳 다양한 이런 한전부지 개발과 함께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앞으로 이 지역들을 크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을 내다보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시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까지 보고 싶은 그런 수요자분들께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강남에 있는 장기적인 이제 이런 개발 호재들, 이곳 강남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이제 퍼져 나갈 정도로 상당히 그런 파장이 큰 개발 사업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이 잘 지어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집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집을 잘 지어야겠죠. 자, 실제로 자기가 산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신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 3개 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1층은 피로치 주차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주차가 힘드신 분들도 차 넣고 빼기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엘리베이터와 CCTV 당연히 설치가 되고 보안 시설 이제 잘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낮에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의 수요도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안전성 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 잘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잘 지어지고 퀄리티가 퀄리티가 잘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직접 한번 오셔서 일단 한번 보시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저렴하게 나왔다고 그랬죠. 자, 매매가 2억 5,800만 원입니다. 자, 실제 전세 활용하실 경우에는 3천대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이거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하신다고 하셔도 대출 활용하시고 이제 소액으로 이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일단 한번 방문을 하셔서 주변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직접 눈으로 그리고 발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남역에서 8분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 이상으로 걸리는지 같이 한번 매물 위치까지 한번 걸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곳 주변에 공인중개업소 같이 방문을 하면서 실제로 저렴한지 안 한지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박일권 대표가 준비한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6분 정도 걸리고요. 오는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중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정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자료 화면에서는 6분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 걷는 거리가 이 도보 약 4분 정도 걸리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박일권 대표가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은 정말 처음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귀중한 소액을 투자하시고 향후에 꼭 시세 차익을 내시겠다는 분들에게 안성 맞춤의 매물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포권 하면 한강변에 접해 있으면 6호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도심권을 관통하는 그 노선들과 굉장히 편리한 지하철 그런 노선들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소액 투자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런 걱정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뭐 합정 역세권이나 망원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상업 업무 복합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역세권 중심축에서 이 한강변 쪽으로는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구역 확정이 됐고 개발이 이상 없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 가치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본 지역은 망원 역세권 6호선 라인이면서 한강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역세권 개발과 한강변 개발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인프라 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정말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한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90% 넘어가기 때문에 향후 소액 투자를 하시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빨리 하시면서 시세 차익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추천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을 이용하시면 4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네. 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 합정역까지도 한 15분대 정도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로 더블 역세권에 굉장히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합정이나 망원 역세권은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도보로 5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바로 한강변 공원이고 뭐 올림픽 강변북로라든지 전철 역세권, 초중고등 학군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시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직장인들 아니면 아이를 안 낳는 신혼부부가 정말 거주를 원하시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이런 입지상으로 봤을 때 임대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뭐 2, 3개월이 다르게 임대가가 올라서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임대가가 올라간다는 이유는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그런 투자 가치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남다른 입지를 갖고 있다고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이 남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지 개발 호재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역세권뿐만 아니고 한강변 개발까지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시너지가 났을 때는 향후 큰 폭의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의 상업 업무 복합시설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역세권과 한강변 주변 지역으로는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확정이 돼 있고 개발이 되고 있고요. 본 매물에서도 도보로 뭐 한 2분 정도 거리에 한강변 쪽으로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확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탁월한 마포권의 입지와 한강변이기 때문에 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도 도심권이나 합정이나 아니면 지하철 6호선을 타고 가시면 상암 DMC라든지 여의도 역세권
부도심권의 많은 개발 계획들이 초고층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압력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변 지역에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특성들 그리고 개발 호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집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은 또 어떻게 지어지는 집이고 또 언제 지어지는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때는 투자를 할 때는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꼭 보셔야 되는데 즉 입지를 보셔야 되고요. 또 매매 가격을 보셔야 되고 건물의 퀄리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본 매물 정말 마포권역에서 자체적인 브랜드를 달고 건축을 하고 분양도 잘 되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퀄리티는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 3층 중에 길가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넓은 거실과 안방과 작은 방 거실로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입으로서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시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과 거의 세당 한 대씩 주차 공간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향후 현재 가치로도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임대가 상승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봐야죠. 얼마입니까? 네, 가격대 마포권역 역세권 매물도 상당히 지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돼 있는 반면에 본 매물은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매매가 2억 4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실투자금 자체가 1,0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활용할 때는 전세 임대 기간 2년이 끝난 후에는 전세가가 매매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금 전액 회수하시면서 별도의 수익금까지 얻을 수 있으시고요. 월세로 활용한다라고 할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80에서 9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 매물 또한 세입자가 입주한 후에 잔금하시는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금 회수 빨리 일어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안정적인 수익률 또 시세보다 싼 저렴한 매매가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두루두루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물 투자 시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한 지역의 한 매물만 보시고 투자하실 게 아니고요. 마포권역에서도 다양한 매물들, 또 다른 주변 지역의 다양한 매물들을 두루두루 검토하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 그리고 또 언제쯤 매도를 하실지를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셨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확인해 봤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매물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9,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세 번째 만나볼 매물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김원준 팀장이 먼저 추천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희소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희소성을 말씀드리는 이유, 자, 이 매물 싸게 사고 아무리 이곳 지역에 이제 미래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팔아서 손에 수익금을 쥐지 않는 이상은 이게 수익이 낮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 팔리고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투자에 임하셔도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까지 총 6개의 노선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서울 내에서 이렇게 지하철 6개 노선 이용 가능한 곳 이곳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교통적인 여건도 좋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양한 대학생들의 수요, 또 대학교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수요층, 신혼부부들 맞벌이 수요층 다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요 이제 역사를 담은 중요 문화재들이 많은 곳입니다. 자, 특히 얼마 전에 서울 고가도로를 폐쇄하고 또 이곳까지 이제
이제 그 도보 관광 코스로 만든다고 한 것을 보시면은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실 것 같으시고요. 이곳 같은 경우 또 이제 서울에 이제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 좀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의 산업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의 한국의 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자, 바로 관광입니다. 관광 산업 같은 경우 꾸준한 안전성과 함께 이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곳 중구 신당동 관광 테마, 관광 산업에 투자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여러 개의 그 지하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교통 여건은 어떻습니까? 교통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곳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들 교통적인 여건을 보고 깜짝들 네. 놀라시는데요. 일단 중구 신당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겠고요. 걸어서 230m, 도보로 딱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5호선과 6호선 지나가고요. 청구역까지는 걸어서 4분에서 5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호선과 6호선 지나가는 동묘암역까지는 걸어서 약 12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4호선, 5호선이 지나갑니다. 자, 이곳까지는 15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15분 내에 1호선부터 6호선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적인 여건, 버스 여건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강남까지 버스 타고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또 자랑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앞에서 대학교들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 지하철 타고 7분만 가시면 되겠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 타고 6분, 걸어서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군적인 여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화여대나 이제 서강대, 경희대 등 다양한 또 대학까지도 20분 내에 수많은 대학교들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장점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학생들의 수요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보내야 될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투자를 하셔서 자녀분들 학교 편하게 보내셨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 매도하고 학비에 들어갔던 부분들 조금 회수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네, 자, 주변 지역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이곳 같은 경우 앞에서 잠깐 관광 테마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자,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 동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관광객들 10명 중에 8명이 방문한다는 서울시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굉장히 꾸준한 이제 수요층과 관광객들의 수요층 이제 뒤따르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있어서 이 지역 굉장히 현금이 많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관광 산업을 이제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고요. 또 대기업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이곳 면세점 사업을 두고 SK네트워크스와 신세계그룹, 두산그룹에서 3파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자, 이곳 매물 위치에서 15분 위치에 있는 두산타워에 면세점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이제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겠고요. 또 아래쪽에 중구 장충동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한옥 호텔을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기업들과 정부에서 하는 투자를 믿고 이 지역에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살기 좋게 집도 잘 지어질지 이 건물 특징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총 3개 동 40세대로 구성이 되겠고요. 네. 굉장히 대단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 만큼 또 전문 관리 업체가 따라 붙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할 때까지도 건물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멀리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고 투자에 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 같은 경우 2개가 도로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 개방감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월세 수요자들과 전세 수요자들 쉽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원룸이 2억대에 거래가 되겠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2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 이제 주변에 공인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시겠고요. 매매가 2억 1,500만 원입니다. 전세 활용하실 경우 2천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부대 비용 다 포함하셔도 2천 중후반대에 투자가 가능한 굉장히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초시계 잡고 같이 한번 확인을 네.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가깝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자, 주변에 동대문 상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물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 소개됐던 매물에 관심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